당신 누나가 우리를 못 살게 하면 유괴해서 죽여버릴 거야. 어느 여름날 오후 8시경 7세 김양이 핫도그를 사 먹으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다음날 새벽 부산 용두산 공원 남쪽 계단 부근 숲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이의 몸에서는 범천동 이정숙이 대신공원에서 죽였다 라는 글씨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일 뒤 새벽 남부민동 방파제 매립지 인근에 있던 사과상자 더미 사이에서 5세 백운이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백운의 몸에서도 후하하 죽였다라는 글씨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그 무렵인 1975년 8월 부산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유괴납치 시도 및 추행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였습니다. 이딴 끔찍한 유괴 사건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공포가 극에 달하면서 학교 앞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한 부모들로 혼잡해졌고 반면 아이들로 북적여야 할 놀이터는 한산해졌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유괴범을 빨리 체포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검찰총장은 흉악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강경책의 일환으로 사형수들에 대한 조속한 사형집행을 위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사형집행 명령을 내려달라고 상신하였으며 전국의 부모들이 우리의 아이를 지키자는 범사회적인 캠페인까지 벌이던 그 시절 그 무렵 네가 동순이? 아정씨랑 갈 곳이 있는데 같이 갈래? 아, 어디냐고? 우리 산에 가서 보물 찾을까? 1975년 7월 23일 오후 1시 국민학교 1학년 서동수군이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한 남자를 따라간 후 사라졌습니다. 서군의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범인 검거에 실패하자 결국 실종 35일째인 8월 27일 공개 수사로 전환하면서 시민들의 제보와 협조에 한 줄기 희망을 걸게 됩니다. 이렇게 서동수군 유괴 사건도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서군이 사라질 당시 함께 있던 친구 목격 진술에 따라 한 남자에 의한 유괴 사건임은 분명했지만 그 후 서군 가족들을 상대로 돈을 요구하지 않은 채 범인도 사라졌기 때문에 수사는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도 그렇게 미제 사건화되는 듯 하였습니다. 희자가 아이를 죽였다. 서군 실종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 21살 민희자라는 젊은 여성의 고향인 장흥군 장흥읍의 한 마을 주민으로부터 그녀가 서군을 죽였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고향 주민들 사이에 그녀가 살인범이라는 소문이 돌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 참고한 기사들의 자세한 설명이 생략되어 그녀 고향 주민들 사이에 어떻게 그러한 소문이 퍼진 것인지 50년이 지난 현재 그 소문의 출처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민희자가 만취하여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군가에 털어놓은 것이 그 출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녀가 평소 서군 가족 등에 대한 앙심과 분노를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던 것이 소문의 원천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단순 제 개인적인 추측일 뿐입니다. 어쨌든 경찰은 그녀가 범인이라는 제보와 소문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 그녀가 서군의 외삼촌과 교제하다가 서군 집안 반대로 헤어진 점, 서군 실종 무렵 살던 곳에서 사라진 점, 돈을 노린 유괴가 아닌 점, 서군의 외삼촌 나씨로부터 그녀가 당신 노이가 우리를 못 살게 하면 동수를 유괴해서 죽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라는 진술까지 확보한 점 등을 근거로 민희자를 유력한 범인으로 판단하고 그녀를 검거하기 위하여 추적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추측이나 민희자와 서군 외삼촌 사이의 관계, 집안의 반대 및 사건 발생 후 사라진 그녀의 행적 등은 아마 대대적인 수사 과정에서 이미 경찰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나 이런 사실만으로 함부로 그녀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그녀 고향 주민의 제보와 소문의 내용이 단순한 추측이나 풍문을 넘어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는 그녀를 강하게 추궁할 수 있는 나름의 근거가 확보된 셈이었습니다. 그녀가 부산에서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200여 개 다방을 뒤진 끝에 그녀를 검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진술을 토대로 서군을 실제 유인한 24살 아종수까지 그의 집에서 검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3개월 16일 만이었습니다. 민희자는 사건 경위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서군의 외삼촌과 사귀다가 작년 6월부터 같이 살았는데 서군의 어머니가 저희의 교제를 결사 반대하여
결국 올해 5월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너무도 억울했고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슬퍼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던 것 같아요. 제 친구의 남편인 아종수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 서군을 적당한 장소에서 죽여달라고 부탁하면서 일단 가지고 있던 돈 18,000원을 주었습니다. 그 후 총 4차례에 걸쳐 10만 원을 전달했고요.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종수는 그녀의 의뢰를 수락하였습니다. 제 영상 임병석 법정살인 사건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이 사건 발생 전해인 1974년 교도관 평균 월급이 약 27,000원 정도이고 당시 1인당 GMP가 월 17,292원이었습니다. 아종수는 공무원인 교도관 4개월치 월급 정도의 돈을 받기로 하고 아무런 죄 없고 힘없는 어린아이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는 평소 안면이 있던 서군에게 놀러 가자고 깨어 버스를 탄 후 광주 서구 송암동에 있는 대단히 연탄공장 뒷산 으슥한 소나무 숲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물이 나오나 보자 라고 말하며 서군을 묻을 구덩이도 함께 팠다고 합니다. 그런 후 서군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안매장하였습니다. 아종수로부터 서군을 죽여 안매장했다는 연락을 받은 미니자는 서울로 도망가며 행적을 감추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다방을 전전하다가 결국 부산에서 검거되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아종수의 자백에 따라 서군의 시체와 책가방 등을 찾아냄으로써 그들이 범인임은 명명백백해졌습니다. 서군의 어머니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서군의 시체를 안고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유괴 사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이 사건 범인들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였음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경찰은 범인들이 검거된 다음날 서군이 유괴된 학교 앞에서 아종수를 상대로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하려고 하였으나 300여 명의 주민들이 몰려와 저놈을 죽이라며 흥분하였기에 그곳에서의 현장 검증을 연기할 정도였습니다. 한편 서군이 다니던 같은 반 학우 60여 명은 서군의 책상 위에 서군의 사진과 선행 표창장 그리고 꽃다발을 놓고 고개 숙여 서군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1976년 2월 20일 광주지방법원은 미니자와 아종수 두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결과도 동일하였습니다. 그리고 1976년 9월 28일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됨에 따라 그들은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주교도소 사형장에서 사형 집행되었습니다. 저희 채널 기존 영상 중에도 불륜남과 헤어지자 앙심을 품고 그 불륜남의 딸을 살해한 중국인 사형수 영상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죄 없고 나약한 어린아이를 희생의 대상으로 삼는 범행은 존재해왔던 것인데 가장 악질적인 범죄 중 하나로 생각되고 관용의 여지가 없는 범행이 분명합니다. 현장 검증 장소까지 나왔던 시민들은 현장 검증이 연기됨에 따라 범죄자들에 대한 울분을 직접적으로 발산할 수 없게 되었지만 국가 사법 시스템이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까지 함으로써 시민들의 공분을 대변하였습니다. 서군의 명복을 빕니다.